다 그만큼 수열이 어렵다는 얘기야. 중간에 잘 봐놓고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등수를 획득해놓고 기말 조져가지고 2등급을 밀리는 그런 케이스 좀 많이 봤어요. 알겠죠? 예, 수원은 기말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근데 기말이 변별된 삼각함수의 도형하고 수열에서 거의 발생한다고 보면 되죠. 예, 둘 다 시험장에서 풀이가 안 떠오르면 그냥 잣대는 스타일의 문제들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제 수열 같은 경우에는 교재 차마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예, 그냥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이제 넣는 거고, 하다가 그냥 막 그 숫자 막 평면 형태로 나열해가지고 규칙 찾게 하는 거, 오늘 시험 본 것 같은 그런 애들 얼마나 많겠어. 사실은 되게 많겠죠. 예. 문제는 그걸 사전에 알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시험지 받았는데 그게 있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을 굉장히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걔들이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도 안 읽어보고 찍어야 될 겁니다. 알겠죠? 예. 24번 보죠.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건 뭐 그냥 코사인 하나의 문자로 보면, 그죠? 예. 저걸 2차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K가 0일 수도 있잖아요. K가 0이면 저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K는 확실히 0은 아니에요. 그럼 K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값 씌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코사인 X의 범위는 마일부터 1까지다. 이거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게 실제로 이제 K로 묶게 되면 X절편이 0하고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상 코사인 X인 거죠. 아니, 코사인 X에 관한 2차 함수를 그리려고 하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당히 저쯤 있다고 해놓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됐나요? 그죠? 예. 이 범위 안에서 코사인을 실제로 반원에서 돌려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생각한 동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간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뭘 깨달아요? 코사인 1대1이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하나 정해지면 x의 값은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이 범위 안에서는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더 돌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 두 개씩 나올 수도 있겠지. 하나씩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애당초에 이렇게 y는 1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한다? 3개가 나와야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하나당 x가 하나씩이니까. 이해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실근은 누구의 값이에요? x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x가 3개란 얘기죠. 근데 x가 3개란 얘기가 꼭 코사인 x가 3개란 얘기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x가 3개면 코사인 x도 3개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뭐 꼭 지점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는데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4분의 1 절대값 k예요. 그냥 대입해 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4분의 1 절대값 k가 2보다만 크면 될 거니까 절대값 k는 8보다 크다. 그래서 k는 8보다 크거나 또는 k는 마8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원 위의 두 점 PQ가 1,0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 위를 몇 초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건데 속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이 속력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몇 초 3분의 2파이는 호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 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 일치하죠. 그죠? 그러면 중심각이 변하는 속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걸 각속도라고 하는데 각속도를 잘 쓰려고 하지 않아. 왜냐면 물리 선택자가 아니면 잘 모른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수학 문제 만들 때 각속도라는 표현을 쓰는 걸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신에 각속도라는 표현을 쓴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속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로 단위원을 출제하면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차피 각속도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P가 가지고 있는 각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각은 삼각함수에 사용하는 각이에요. 뭐예요? X축의 양의 방향부터 동경 OP까지를 재는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3분의 2 파이 t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각속도가 초당 3분의 2 파이씩 변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Q의 각은 마찬가지로 3분의 4 파이 t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해됐죠? 자, 그럼 Y좌표가 같다는 거 무슨 뜻이지? 호원아? 사인값이 그쵸, 사인값이 같죠. 훌륭합니다. 사인값은 Y좌표인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상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인값이 같으려면 동경이 일치하거나 Y축이 대칭이거나. 이것도 단위현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3분의 4 파이 t가 항상 큰 값일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예, 여기서 3분의 2 파이 t를 빼면 얘가 뭐 해야 돼요? 2n 파이, 짝수 파이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3분의 2 파이 t가 2n 파이 한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 t가 뭐란 얘기예요? 3n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100초가 될 때까지니까 여기 만족한 n은 1, 2 해서 33까지 있겠네요. 총 33회가 있는 거죠. 맞잖아. n이 결정되면 t가 결정되는 거니까. 두 번째, y축 대칭인 경우요. 동경이 y축 대칭이면 어떻게 해석하던가? 합이 홀수 파이? 합이 홀수 파이요? 아니, 동경이 y축 대칭이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웃긴 게 뭐냐면 y축 대칭이니까 이각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q를 이 p가 가지고 있는 만큼 각만큼 돌리면 요만큼 오죠. 끄덕끄덕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p가 가지고 있는 각은 이런 거였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근데 p가 가지고 있는 각 중에 짝수 파이는 q의 위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짝수 파이는 무시하고 요만큼만 더했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실제로 이 위치에 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p가 가지고 있는 각을 이 각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p도 일반각이니까 짝수 파이 더하기 저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각을 더해보면 3분의 4 파이 t 더하기 3분의 2 파이 t 이게 홀수 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2 파이 t가 얼마니? 이렇게 볼 수 있니? 그럼 t는 얼마라고 볼 수 있지? n 더하기 2분의 1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얘는 0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뭐 3n도 아니니까 99까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33회, 여기서는 100회니까 133회다 라고 볼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여기 겹치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는 처음부터 동경이 일치했던 거고 또 하나는 동경이 y축 대칭이니까 겹치는 게 없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러면 한 바퀴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한 바퀴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다만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진 않겠네. 감사합니다.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진 않겠죠. 예. 이걸 푼다고 간주를 해보면 어차피 코사인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룬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값을 구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값 아닌 0이 된다는 건 코사인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코사인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구간 나누시면 되죠. 됐죠? 예. 첫 번째, 코사인 양수부터 합시다. 코사인 x가 양수라고 하면 세타의 범위 어디서 어디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얘가 양수니까 그냥 풀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루트 3 사인 x보다 크다 이거거든요. 정리해보면 탄젠트 x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되겠네. 어차피 코사인 양수니까 양변에 코사인을 나눠도 부동의 방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각도 어디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예요. 이것도 머릿속에 원 그리고 있어야 한다. 머릿속에 원 그려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돌아가야 이때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일 때 각이잖아. 맞아? 근데
동경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되는 지점은 여기란 말이죠. 여기. 여기가 실제로 뭐냐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이거보다 기울기 작아야 한다면서. 그러면 이 사이를 논해야 되잖아. 이 사이를 그냥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저 원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답을 바로바로 적을 수 있어. 그래서 요거 하나 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사인 x는 0일 수도 있죠. 그러면 x는 뿔마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넣어서 푸는 게 낫지 않을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이면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얘는 참이에요. 근데 x가 2분의 파이이면 이러니까 거짓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도 해가 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세 번째, 코사인 x가 음수였다. 그러면 코사인 x가 음수면 얘의 범위는 다음과 같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3 코사인 x, 이게 루트 3 사인 x인데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누면 이거 부등호 방금 바뀌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다. 이렇게 풀리죠. 마이너스 루트 3의 기울기 위치 알고 계시죠? 어디쯤? 한 이쯤이죠? 맞잖아요? 네, 이쯤이니까 이쯤에서 읽어보면 얘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3분의 2 파이에서 맞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파이에서 파이까지 맞냐 가들? 나 잘못? 아니 맞게 그었는데 그지? 예, 네, 맞게 그었는데 그러면 얘보다 기울기 크니까 여긴 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임의 기울기니까 여기 맞네요. 맞게 그어놨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는 어차피 양의 기울기니까 기울기 무조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다 쓰면 되고, 여기 얘기하는 거야. 이쪽은 다 그냥 다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무슨 기울기를 가지니까 음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이런 데는 안 돼요. 더 작잖아요 기울기가. 이런 데는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의 기울기니까 기운 정도가 실제로는 작을수록 기울기 큰 거니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얘도 답이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는 포함되니까 그걸 연결지어서 얘 연결지어서, 그죠? 네.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쓰고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부터 파이까지 쓰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게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자, 이런 거만 봐도 단위는 진짜 편하잖아요. 사실 이거 그래프로 다 어떻게 풀고 있냐. 알겠니? 넘어갈게요. 29번.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고 해가 모두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다. 해가 모두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그럼 코사인 0에서부터 마일까지만이잖아요. 그죠? 네, 마일까지만이고, 실수의 이의 범위는 얘가 이렇게 코사인 x를 한 문자로 보고 이차함수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래로 불러긴 이차함수예요. 그런데 대칭축인 여기가 코사인 x는 4분의 2가 되나요?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는지 하고 있으니까 접하는 상황보다는 이렇게 좀 일반적인 이런 상황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좋겠지.
맞아? 그럼 이것도 해가 되고 이것도 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서 봐야 되냐면 어차피 코사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일부터 1까지 이렇게 쳐야 돼. 예, 이렇게 쳐야 되는데 해가 모두 2분의 8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만족시킨다는 말은 실제로는 마일부터 0까지다 이런 얘기겠죠. 예, 실제로 이걸 감안해 보면 실제 해는 이런 범위에서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이해하시겠죠? 여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예. 그럼 마일과 0 사이에 있는 해만 유의면 해고 나머지는 의미가 있는 해가 해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해만 되고 여기는 안 된단 말이거든. 그럼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긋고 여기다가 이렇게 1을 그으면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전체를 다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전체를 다 보라고 했는데 여기 전체를 다 보면 이만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 내에서 관찰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해가 안 나와야지. 오른쪽에 있는 해가 나오면 안 되겠지. 나오면 이걸 만족하지 않을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하다. 그러면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냥.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a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이 참수 저 코사인 x 위치에 넣으면 돼요. 그냥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0 있을 거 아니야. 가운데 0의 값 한번 계산해 볼게. 이거 얼마냐면 0,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0일 때 이미 밑에 내려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1,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럼 뭐만 만족하면 될 것 같냐면 이거만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0보다 작으면 문제의 조건이 만족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쪽 근이 뜨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범위가 넘어가면 뜰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이해하겠죠? 코사인이 양의 값을 가질 때는 x축하고 만나면 안 된단 말이야. 사실 이 말은. 코사인이 양의 값을 가질 때, 즉 코사인 x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는 x축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안 만나게 그려놨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 x축하고 안 만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결론. 2분의 a 더하기 2분의 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분의 1은 0보다 작다니까 a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a는 1보다 크다 이거 나오니까 공통범위면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 이해하시겠죠? 네,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그냥 코사인이 양의 값을 가지면서 x축하고 만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래프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약간 근해분리 연결된 느낌이죠. 그죠? 네. 30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두 실근 같고 실근의 차는 2루트 2 이하이다. 일단은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근데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두 실근을 갖고 해서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발생할 거야. 그걸 가져와야지. 그러면 4분의 d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에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이게 이래야 되죠?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범위 어디야 오나? 여기에서 어쭈 빨리빨리 답변 안 해? 끝이야? 그렇죠. 오늘 앞에 있으니까 좋다 야. 내가 앞에 있는 학생 자꾸 질문하나 봐. 주로 이 각도인 것 같아요. 이 각도. 그러니까 이 각도가 이렇게 질문 타겟이 주로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이사 가니까 어떻게 표시되나 보자 한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실근을 갖게 하는 세타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실근의 차라고 했는데 두 근의 차 구할 줄 알잖아요. 그치?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하지? 루트 반별식 여기서는 그치? 얘가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안에 있는 게 사실 이제 이 2를 안으로 밀어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냐? 그럼 근호환이 4 곱하기 2잖아. 그러면 근호환이 2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근호환은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지. 이게 이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때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 파이까지잖아요. 맞아? 여러분들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 파이까지 하고 3분의 4 파이부터 3분의 5 파이까지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제가 이제 슬슬 원을 안 그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 계속 그려줬어요, 그죠? 예. 1번 보죠. 이 방정식에 정수해가 있을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얘는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겠어요?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1 맞아요? 예.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1을 반주기만 그리는 거죠. 한 주기도 아니죠, 심지어. 예. 반주기의 그래프 상상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상상 못해도 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정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래프가 조금 디테일이 살아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건 조금 신경 써서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1 정사각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 3입니다. 뭘 표시해 놓은 거냐면 가우스 그래프가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에요. 알았죠? 반주기만 그린다고 했잖아? 그럼 코사인은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를 한 칸 올린 거니까 x축이 이런 데 걸치겠지. 근데 이거 말고 뭐도 궁금해? 1도 궁금하지. 맞잖아? 그러면 얘가 1 되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코사인 2분의 1 되는 위치니까 3분의 파이니? 그럼 3분의 파이는 1을 살짝 넘어간다고. 맞잖아? 그러니까 얘 가우스의 그래프는 여기도 1이야. 여기서부터 상수함수임을 유지하죠. 어디까지? 1을 조금 넘을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부터 가차없이 어디로 떨어져요? 0으로 떨어집니다. 2대 위치 이쪽 옮겨 놓을게요. 왜냐면 여기다 3분의 파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기 때문이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저게 0 되려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죠? 그러면 3분의 2파이 위치잖아요. 3분의 2파이는 2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대충 이 정도가 3분의 2파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가 3분의 2파이다. 그래서 3분의 2파이를 넘어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예. 0이 되고 이렇게 쭉 가다가 파이까지 0이 되겠죠. 파이의 위치는 3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됐죠? 예. 그래서 얘가 누구가 될 것 같냐면 y는 가우스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원래 함수 그릴 필요 없어. 이것도 생각 못할 수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가우스 함수는 다음과 같겠다.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움직여가지고 정수의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죠. 뭐 이런 거 그려가지고 실제로 얘가 이제 움직이겠지.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k에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정수해를 구한다는 말은 x가 정수인 위치를 찾는 거잖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하네. 여기 지나갈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1을 지나가면 0도 되겠죠. 그죠? 예, 여기 이제 x가 1인 그래프가 여기 있잖아. 이 점 지나갈 때 그것도 되겠죠. 또 누가 되겠냐면 2 지나갈 때요. 맞아요? 2 지나갈 때 k는 얼마예요?
2,0 지나가니까 2 되겠죠. 그죠? 그리고 누굴 지나가냐면 여기 3 지나갈 때요. 3, 마이너스 1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많이 써놔야 되는데. 그럼 그때 K는 얼마예요? 4 되겠니? 맞잖아. 실제로 K는 X-Y잖아. 그러니까 X 앞에서 Y 잡 빼면 되는 거야 그냥. X 앞 3이었고 Y 잡 마이너스 1 있으니까 4라고. 그래서 K의 합은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 어렵잖아요? 가우스 함수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 그냥 Y좌표의 변경 지점만 잘 찾으면 돼요. 그죠? 네. 2번 보겠습니다.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서 얘 해가 있을 때 이것도 삼각함수의 정의 가지고 푸는 게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1 x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거든. 괜찮아요? 얘하고 얘는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예.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단위원이 필요한데 이 단위원을 다 보는 게 아니죠. 각도가 0에서 4분의 8까지밖에 안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y는 x를 좀 그어놓고요. 여기서 xy 써도 돼요. 왜냐면 각도 세타 사용하고 있으니까 라지 x, 라지 y는 써도 되죠. 이해되시죠? 예. 실제로는 여기밖에 관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원 중에 여기 일부만 사용한다 라는 말이죠. 가계 제한이 걸려있으니까. 근데 이건 어떤 직선이죠? 0,1을 지난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여기를 지난 직선이 얘하고 만나는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A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예요? 여기서 여기 지날 때겠죠? 감사합니다. 예. A가 제일 클 때는 여기서 여기 지날 때일까? 2점 지날 때. 그죠? 예. 이때 A는 마이너스 A분의 1 이게 기울기니까 이걸로 합시다. 이게 마일일 때죠. 이때 A는 1이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얼마냐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기울기 정인데 분모에 있는 걸 그냥 분자를 끌어올려 쓴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럼 A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루트 2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양수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2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여전히 단위원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5번 좌표 평면 위의 점 1,0에서 접하는 두 원. 하나는 단위원인데 또 하나는 마이너스 2,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원이네요. 예. 그리고 원 위의 점에서 근 접선이랑 맞는 좌표를 f 세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다. f 세타의 최소값은 얘는 제가 그림으로 풀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림으로 푸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이 각도의 합이기 때문에 그냥 수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예. 그림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죠? 예. 그림으로 딱 봐도 이건 사이즈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시도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굳이 시도를 했다면 안 된다는 거 확인하고 수식으로 했어야 맞다 이거야. 알았니?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접선하고 저 원을 연립해서 그 연립방정식을 풀면 알파 베타를 다 할 수 있죠. 사실 안 풀어도 연립방정식이 일종의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두 근의 합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두 근의 합을 세타에 관해 표현하시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접선 먼저 구해볼까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y는 1입니다. 이게 접선이에요. 이거 배웠죠? 고등사 상에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누굴 연립해야 되냐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 이걸 연립해야 되잖아. 여기까지 알겠죠? 예. x좌표의 합을 물어보니까 y를 소거해야겠죠? y를 소거해야 되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는 뭐예요?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x잖아요. 예.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밖으로 빼주고 1 마이너스 x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9다. 이거 그냥 y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 것 뿐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알았죠? 예. 얘를 전개해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를 양변에 곱해서 전개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x의 제곱 더하기 4 사인 제곱 세타 x 더하기 4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는 9 사인 제곱 세타다. 양변에 사인 제곱 세타 곱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 창이 개수가 다시 1이 되네요. 제곱관계 때문에. 그죠? 예. 그럼 x의 제곱이고 1창은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x. 그 다음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는 0 될 건데 아까부터 내가 뭐라고 했어? 어차피 두 근의 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계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합까지 나왔으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f 세타는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일 거고 얘는 코사인 세타로 정리해야 되죠? 예. 그럼 4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의 범위는 저 위에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0에서 파이까지다. 됐니? 그럼 얘 이차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 얼마예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그죠? 예. 이 범위 안에서 세타는 마일부터 1까지 다 되죠? 등호만 안 들어갈 뿐이죠. 마일은 여기 있고 등호 안 들어갑니다. 1은 좀 더 멀리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관찰했을 때 최소값 구하시오. 이 등호가 없기 때문에 최소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7 이게 최소값 되겠죠. 그래서 별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좀 시키긴 했지만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내가 다음 시간 과제 내줬나요? 그런 두 개 풀어내는 지수 로그? 그래요. 지수 로그 많이 안 틀리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지수 로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나눠져 있어요. 네, 별로 안 틀릴 거예요. 네, 블록 라벨이니까 좀 틀리는 게 있겠지만 네, 그래도 네.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 y는 루트 3x하고 루트 3분의 x가 있어요. 이거는 얘가 뜻하는 바가 있잖아. 여기 얼마다? 6분의 파이다. 얘가 뜻하는 바가 있잖아. 여기 얼마다? 3분의 파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말 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죠? 여기 AB는 1이 되도록 이 AB 점을 잡는 거니까 길이 1만 맞추면 되니까 1만 맞추면서 각도가 조금씩 틀어질 수 있거든. 각도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로 잡아요. 그러면 OA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거 방금 선생님 뭐 쓴 거야 이거 제가 사인 법칙 쓴 거예요. 내가 아는 길이를 그 대각의 사인인 2분의 1로 나누고 그냥 2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길이는 이 길이니까 이 각의 사인을 곱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OA를 표현한 거고요. 이때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수선 내리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냥 얘랑 수직인 직선 계속 그리다 보면 언젠가 길이가 1이 된 순간이 있겠지?
그때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다? 2다. 별거 아니었죠?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대각선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게 푸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푸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인 것 같다. 뭘로 푸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진 않나? 지워진 그림은 얘였을 것 같다. 333 같으니까 원이 이렇게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원이 좀 못생기긴 했는데 그죠? 네. 원을 왜 그리냐면 이러면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 또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을 지금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3,0이니까 이 점의 좌표만 알면 문제를 푸는 거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근데 저 점의 좌표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삼각함수의 지형에 따라서 이 각도의 코사인, 사인 알면 돼요. 맞잖아요? 근데 이 각도는 얘랑 보각이죠. 근데 얘는 얘하고 똑같죠. 선대칭이니까. 근데 얘는 길이 3개 다 나와 있으니까 j 코사인 가지고 코사인 할 수 있죠. 괜찮지 않나? 물론 꼭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보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9 더하기 9 빼기 4니까 얘가 9분의 7인가요? 그죠? 예, 9분의 7. 그러니까 점 뒤의 좌표는 얘는 사인 세타는 얼마겠어요? 근데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사인 세타를 왜냐면 코사인 세타 알기 때문에 그냥 피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릴 수 있잖아. 그럼 여기도 어차피 세타라고 했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희도 어차피 세타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밑에 수선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피타를 근데 어차피 그럼 사인이 또 필요한가? 그런가? 그런 것 같네. 그럴 필요 없겠다. 어차피 보각이 코사인이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되잖아. 여기서 j 코사인 또 쓰는 게 낫겠다.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7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그냥 j 코사인 돌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더 편해 보이죠? 그죠? 예. 그럼 BD의 길이의 제곱은 9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7이다. 이렇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그럼 32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답은 4루트이다.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3, 3, 3 세 개 똑같으니까 원은 좀 떠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12번 볼게요. 다음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이거 둘 다 질문이에요? 2번만 질문이에요? 2번만 질문이죠? 예, 2번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2번 왜 질문하냐면 이제 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우리가. 맞아 안 맞아? 각을 가지고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판단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이런 식이 나오면 다 길이로 고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길이로 고치라고 배웠으니까 코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3개가 있으니까 j 코사인을 여기서 셋 다를 돌려버리면 식이 존나 개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풀이를 포기하고 질문하는 거잖아. 정확하지? 코사인이 이렇게 모든 항에 다 가지고 있잖아. 이러면 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로 고칠 수 있잖아. 그럼 B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로 고칠 수 있고 제곱관계 이용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로 고칠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이게 막상 전개를 해보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바뀌게끔 출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도 사람이야. 이상한 짓거리 안 시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전개해보면 빛이 다 날아가고 사인만 남아요. 사인만 남으니까 사인 법칙이 실제로 쓰는 거죠. 사인 제곱 A 대신에 뭐 넣으면 되겠어? 그냥 A 제곱 넣으면 되죠. 왜냐면 2R분 A인데 2R 다 약분될 거니까. 그래서 얘가 B-C A의 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될 거니까 얘를 B-C로 묶어가지고 정리하시면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C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 그러면 여기만 가지고 이제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 또 틀릴 수가 있겠는데 맞아요? 제2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이거는 0의 식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C라고 써있잖아.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2BC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읽어낼 수 있겠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제2 코사인의 모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를 보고 각 A가 얼마구나 120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각 A가 120도인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그 다음에 각 A가 120도인 삼각형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잘 내진 않죠. 항상 이런 문제를 내면 답이 뭐인 경우가 많아요? 정삼, 직삼, 이등변 이렇게 치잖아. 각 A가 120도인 삼각형 이런 거 잘 안 물어본단 말이지. 근데 아무튼 물어봤고요. 물어봤고 이 식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제2 코사인 법칙이 뭘 일반화한 거라고 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일반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2 코사인이 앞부분이 피타고라스 정리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마지막에 붙은 것만 다르죠. 직각이면 걔가 어차피 코사인 값이 0이 되면서 사라지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18번까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니까. 75도, 45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글자로 써놨잖아. 지금 CAB 45도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뭔 말인지 알겠지?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75도도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향해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20도죠. 그러니까 여기를 60도임을 지금 감추고 있어요. 얘가. 네, 저기 60도구나. 눈치를 채셔야 되죠. 구하라는 건 건물 CD의 높이인데 BC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인 법칙. 그러니까 75는 특수각이 아니지만 45랑 60도는 특수각이니까 BC를 구하려면 알고 있는 길이 100을 그 대각의 사인으로 나누고 알고 싶은 각의 변의 길이의 대각의 사인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100 루트 2가 될 거예요. 이러면 우린 BC를 알았잖아요. 예. 그럼 CD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얘는 루트 3분의 100 루트 2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죠? 2분의 루트 3만 곱하면 되죠. 2대 1 루트 3이니까. 예. 그래서 50 루트 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노도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혹시 문제 덜 풀렸던 친구들 있으면 다음 시간에 다 풀어주세요. 마치겠습니다.